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 외교가 마무리된 가운데 내일까지 동해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해상 전력 합동 훈련이 실시됩니다. 두 달째 도발을 중단한 채 숨지기고 있는 북한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이 시간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윤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센터장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3개국 일단 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했던 발언 그리고 북한의 반응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고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했었죠. 우리 국회 연설에서. 또 북한도 거기에 걸맞춰 가지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막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예. 자기들을 악마화하려고 그런다. 트럼프가 전쟁 광신자다. 그다음에 돌아치면서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예.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민과 그 북한 정부를 그렇게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북한 당국을 세계와 이렇게 고려시키려고 한다. 이런 할 말을 다 했단 말입니다. 예.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무슨 대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아직 이른 것 같고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도발도 중지하고 이렇게 표현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수준에 또 맞춰서 이렇게 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최근 들어서 미국이 자꾸 군사적으로 이제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는 그럴 가능성 자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원래 미국하고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목표인데 현재 자기네가 원하는 거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의 그 재래 자체가 감당이 힘들 정도로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도발로 갈 거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멈춰가지고 대화로 갈 거냐 또 전략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군사 기술적으로 수소폭탄을 9월 3일날 실험을 했는데 그거를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수소폭탄을 제작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현재 멈춘 거 아닌가. 그리고 ICBM도 현재 화성 14형을 다시 쏜다면 문제가 없으나 화성 13형 3단 로켓을 쏴서 15,000km를 쏜다 그러면 또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대응이 이런 반응들이 아직 대화 시그널로 보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신 대표님 그 발언 내용이 워낙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북한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했던 이제 북한은 늑다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기는 자꾸 뚱뚱하다.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데 사실 비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친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면서 가능성을 남겼어요. 충분히 이제 대화 여지가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이 벌써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발언으로 트럼프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당국이 북미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이? 일단 이제 한중일 순방을 하고 일본, 한국, 중국 순방하고 지금 이제 베트남, 필리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제 회의를 참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벌어진 담화 내용들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성명, 당, 정부 다 해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아니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낮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아주 낮은 단계의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어떤 발표문을 통해서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난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트윗을 통해서 뚱뚱하고 작다. 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뚱뚱하고 작다고 사실을 좀 놀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혼자서 백악관에서 미국에 있을 때 백악관에서 혼자서 트윗을 할 때 하고 물론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겠죠. 다 그것도 아마 전략적으로 할 겁니다. 전략적으로 혼자서 할 때 하고 지금 이제 트윗을 하고 또 돌아서면 또 국제회의에서 많은 또 정상들하고 같이 또 어울리고 또 사진도 찍고 회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자기가 보여줬던 뭔가 어떤 정상급에서는 약간 조금 이 격이 떨어진다 하기에는 뭐하고 좀 이단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때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그런 거 내가 이 자리에 와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명예심 이런 것이 발동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푸틴 대통령하고도 당신 나서 좀 잘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보고 나서 달라고 해놓고 자기는 죄를 뿌리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순간만은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예, 중국과 아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인 예. 어떤 그 어조로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당연히 어떤 외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들의 어떤 약속과 그들과 합의한 내용에 죄를 뿌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예. 의지 표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당신들도 노력 빨리 해주시오. 예. 성과를 내봅시다. 뭐 이런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센터님, 미국 쪽에서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뉴욕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자꾸 이제 북한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메일이랄지 전화를. 근데 북한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 그다음에 조셉 윤 대표, 특별대표의 얘기, 그리고 트럼프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그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은 어떤 대화를 하려는 어떤 조짐, 그러니까 사례를 저희들이 좀 취합해 보면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세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 1월달 취임한 이후에 내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압박을 하는데, 압박을 하는 것이 유엔을 통한 제재도 있고, 그다음에 압박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군사적 옵션을 쓸 것처럼 항모 전단을 끌고 온다든가 비완비 폭격기를 동원한다든가 해서 끊임없이 북한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신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말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예. 굶어 죽을래 말아 죽을래. 그다음에 그게 싫으면 핵을 포기하라.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하는 건데, 그렇다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창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창구를 끊임없이 이렇게 열어두고 있고, 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 친구도 될 수 있다 그러고 대화문 열렸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결국은 현재 중국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에, 그렇다면은 북한이 바로 포기하고 나올 거 아닌가? 예. 라는 건 기대감에서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예. 현 상태에서 의미 있는 대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분간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를 보일 것 같지도 않고, 또 현재 도발이라는 것이, 도발을 중지한다 하더라도 도발은 중지했다가 도발하면 바로 그냥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도발 중지만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예전에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여쭤본 것 같아요. 북한이 그 미사일 도발이든 이제는 날씨, 그러니까 기상과 상관없이 겨울철에도 어느 정도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아사히 신문에서 북한이 이달 고체 연료식 엔진 연소 실험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고체 연료라는 개념을 한다면 전혀 날씨와 상관없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뭐 액체 연료라도 사실은 날씨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데 다만 성공률과 뭐 여러 가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좋은 날씨를 고르고 뭐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대화를 추진하는 마당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또는 우리 한국 정부도 지금 사상 최대의 군사 훈련을 하면서 이 항공모함 세 척을 가지고 와서 지금 북한 때리겠다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릴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있다. 그러니까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하는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북한도 9월 3일 핵실험 이후에 지금 전혀 어떤 그런 군사적인 그런 도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내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도 예.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기술적인 진보를 해나가는 것이죠. 예. 궁극의 핵미사일은 바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고, 또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은 지대지라 하더라도 예. 고체 연료로서 발사하는 신속하게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가 개발되는 것이 어떤 그 궁극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면서 예. 자, 대화 우리도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가격표에 대해서 지금 너무 싸지 않느냐. 예. 당신네들이 물밑에서 지금 제시하는 가격표가 너무 싸다. 그러니까 가격을 더 매겨라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과거에 이제 1차 핵실험 때부터 쭉 지금 6차 핵실험까지 이어져 온 패턴, 그리고 대포동 1호 로켓을 발사하면서부터 지금 이제 뭐 화성 14형까지 지금 넘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 핵실험과 어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상시키는 장거리 로켓 실험이 한 3개월 내에서 이렇게 연동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3일 날 핵실험을 했으니까 12월 초까지 정도는 그동안의 패턴하고 아직도 그 내에 있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주기가 될 때 바로 은하 3호 로켓, 김정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를 12월 12일 날 했어요.
바로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행사날에 그걸 기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 도발을 행위를 해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9월 3일 날 6차기 실험과 즈음에서 한 3개월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는 다음 달 김정일 길 그 정도까지를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협상이 진행되다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내년 2월 말 3월 초에 한미연합 키 리조얼 훈련 이때를 또 유심히 지켜봐야 그때는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 연초에 뭔가 어떤 그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아까 센터님께서 중국의 그 제재가 북한에 어떤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노동신문을 보면 계속해서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좀 내달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게 많아요. 오늘도 이제 노동신문에서 그 농업, 수산업, 그 과수업 관련해 가지고 증사를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번에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자력경생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맥락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도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현재 북한이 뭘 외국에서 팔아서 팔 때는 물건이 남아서 파는 것이 아니고 그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뭘 수입하려고 이제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하고 북한은 경제 시스템이 달라요. 뭘 수출할 때는 자기들이 무연태 남아서가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그 난방을 못해도 일단 팝니다. 팔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야 뭘 사오니까. 근데 일단은 팔질 못하면 사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오는 물건들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식량이라든가 뭐 비료라든가 아니면 뭐 발전소, 뭐 화력 발전이든 수력 발전이든 발전소의 아주 핵심 부품도 자기는 못 만드는 것들을 사와야 되는데 현재 그 사올 수가 없으면 체제가 아주 가동이 안 되죠. 그러면 현재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자력 경생이라 해가지고 가장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농업 부분입니다. 농업, 뭐 수산업, 그다음에 뭐 과수 같은 거 이런 거. 1차 산업 위주로 가는 1차 산업 거죠. 그래 일단은 매개에 사니까 일단 북한이 그쪽으로 가려고 일단 자력경생 쪽으로 가려고 현재 주민들을 닥달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생각에는 작년도에도 뭐 70일 전투니 200일 전투니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할 줄 알았어요. 안 했는데 아마도 올해는 아마도 이 정치 군사적인 정세가 그런 전투를 하기는 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또 금년도 3, 4월 달에 뭐 키리조를 훈련도 그렇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북한이 어떻게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뭐 200일 전투를 하기는 좀 상황이 안 좋다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할 가능성이 있는 게 내년도는 구구절이 그게 이거 70주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럼 70주년 구구절을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뭐 200일 전투를 한다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마도 내년도는 할지 모르지만 올해는 그건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적 자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제2의 권한의 행군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재 국면이 계속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식량난이야 이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식량이 뭡니까 북한이 비료를 수입을 해서 비료를 그래도 나름대로 비료를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부족한 양이 WFP에서 하는 그 최저 영양 공급 부분 540g 1인당 하루 540g 정도의 그 기준을 한다 그러면 한 30만 톤 정도밖에 부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비료 공급이 안 되고 가뭄이 심하고 그러면 많이 부족할 텐데 아마 금년도는 좀 타격이 좀 클 겁니다. 가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고 유엔 제재가 굉장히 심해져서 가수요가 생깁니다. 이 사람을 고난행군 때도 많이 죽였던 것은 가수요 때문에 죽인 거지 실제로 식량 공급량은 그렇게 잘 줄진 않았었어요. 가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식량을 많이 집에 갖고 오게 되면 힘이 없는 사람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또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아까 전에 이제 지금 해상훈련 항모 세 척이 와 있는데 이게 뭐 역사상 처음이다. 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정확하게 지금 뭐 그러니까 같이 따르려오는 함정 그리고 거기에 탑재될 수 있는 전투기들 뭐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하는데 진짜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고 저 정도라면 어느 나라 전투력 전략하고 좀 맞먹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력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널드 레이건함, 니미츠함,
그리고 이제 시어도르 루즈벨트함 이 세 척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중에 제일 큰 형이 니미츠고 예, 예. 그래서 쌍둥이인데 뭐 탑재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에워싸고 있는 호위 세력들 다 쌍둥이입니다. 다 비슷한데 다만 사정에 따라서 예.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레이건함은 호위 이지스함이 한 3척 정도. 그리고 이제 니미츠함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지금 작전을 하다가 오고 있으니까 작전할 때부터 에워싸고 했던 호위함들 5척 정도. 그리고 이제 또 루즈벨트함은 또 중동에 또 가고 있으니까 예, 예. 또 에워싸고 있는 함정이 거기 또 4척으로 편성돼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서 각각의 호위 함정은 척수는 좀 다르지만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 예, 예. 일단 항공모함이니까 항공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항공기가 이제 F-18 슈퍼호넷 전투기를 비롯해서 이 F-18 계열의 전투기가 전투기 48대, 예. 그리고 이제 대잠 헬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 예. 이런 여러 가지에서 한 80대 가량의 각종 항공기, 공중 그 조기 경보 통제기 뭐 이런 예. 다 해서 한 80대. 그런데 전투기는 48대예요. 그럼 전투기 48대가 겨우 그거밖에 안 되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항공모함이니까 항공기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전투기를 하루에 작전을 시킬 수가 있느냐. 48대를 예. 도대체 48대밖에 안 되니까 별게 아니고 예. 48대를 얼마나 많이 가동을 할 수 있느냐. 예, 이거거든요. 수시로 뜨고 내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1분에 한 3대 정도씩 발진을 시킬 수 있는 일반 이 지상 기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비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일각에 이제 세척 항공모함 전단 다 합하면 한 45조 원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니미츠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나온 지 한 30년 됐으니까 30년 전 물가로 계산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저 정도를 가지면 얼마 정도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물가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그게 탑재되어 있는 이 미사일까지 다 합해서 한 80조 원 정도. 아유. 지금 미군이 가지고 온 이 세척의 항모 전단이 한 80조 원 정도의 예. 자산이더라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전투기가 뭐 130 몇 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 사실 군사력 대단한 군사력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 세척의 항공모함하고 전단하고 만약에 전쟁을 한다. 우리가 상대가 안 되죠. 일본하고 한다. 일본이 상대가 안 되죠. 네. 중국하고 하면 중국이 이길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중국을 이길 확률 이 정도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이길 확률도 적지만 예. 중국도 미국을 이길 확률이 예. 적다. 그 정도로 뭐 영국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니겠습니까? 이 세척한테 상대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전력들이 지금 동해상에 있는 건데 그 센터장님 미국이 한미일 훈련을 제안을 했는데 일본은 이제 오케이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노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나요? 왜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위협 메시지를 주려면 그렇죠. 어느 정도의 공동 작전, 그러니까 공동 합동 훈련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게 이제 예. 한미일이 같이 예. 북한의 그 위협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미국 측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10월 31일 날 한중 간에 사드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 합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예. 바로 그 다음에 또 이제 11월 11일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 베트남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또 다시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뭐 리커창 총리하고 있는데 그 현재 한중 정상회담의 주 의제가 한중 관계 복원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그 하야 되는데 예. 마침 또 오늘 13일부터 14일까지가 한미 간에 그 연합훈련을 하게 돼 있죠. 예. 항모 세척하고 예. 우리 함정 7척하고 연합훈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국과 일본 미국이 동해상에서 한꺼번에 그 연합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뭐 삼불 정책이라 하면서 예. 우리가 중국이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약속하는 그 약속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중국이 이걸 갖다가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시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오해 소지를 없애고 일단 예. 한중 관계 복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합동 훈련은 거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미일 간에 삼국 간에 합동 훈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임팩 훈련을 하고 나면은 남태평양에서 한미일 같이 합동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아마도 정세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걸 자, 좀 거절한 것 같습니다. 속보를 하나 전해드릴까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입니다. 북한군 한 명이 JS 지역을 통해서 귀순을 했는데요. 귀순 북한군 병사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긴급 후송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합동참모본부가 방금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군 한 명이 JS 지역,
을 통해서 귀순을 했고요. 귀순 북한군 병사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부상을 당해서 긴급 후송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내용을 보면 일단은 귀순을 했는데 북한 측 초소에서 보고 북한군 병사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고 부상을 당해서 우리 측 병사들이 후송을 한 거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JSA가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그 경계가 없이 과거에는 공동으로 정말로 같이 이 판문점 지역을 같이 경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끼 만행 사건 이후로 선을 그어서 북측과 남쪽이 지금은 공동 경비를 하지 않죠. 선을 그어서 이제 따로 경비를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휴전선이나 이런 게 없고 예, 예. 그냥 뭐 앵커께서도 가보셨겠지만은 선만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바닥에. 예. 그 길을 넘어왔다는 것인데 예.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죠. 그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냉전이 해체되기 이전에 소련 기자가 저 공동경비구역을 예, 통해서 맞습니다. 예. 판문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망을 쳐오는데 예. 북한군의 총격을 가하고 우리도 반격을 하고 해서 예. 우리 병사 한 명이 사망하고 북한군도 몇 명이 그때 사망을 했던 예,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뭐 알기로는 저기는 무조건 그 탈출을 한다든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저기 마찬가지로 탈출하면 얕은 보이는 한도에서 무조건 사격해서 사살을 하는 것이 저 지역의 원칙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한 측에서 지금 JS까지 한 1.5km 되나요? 비무장지대가? 그렇죠? 아니죠. 아마도 저 병사는 예. JSA에 근무하는 그 거기서 근무하는 판문각에 근무하는 병사인데? 병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 저 판문각은 그러면 정말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지금 신 대표님 이야기는 네. JS 상황에서 지금 거기 안에서 지금 총소리가 들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판문점 예, 그 예,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 예. 과거의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던 예. 그 판문점 지역에서 어,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예, 예. 거기에서 지금 총격이 왔는데 지금 벌어진 것 그걸 같고 지켜보던 북한군이 네, 우리에게 총을 넘어가니까 쐈다. 사격을 한 것 같고 예, 예. 북한군 하면 이제 판문각 우리는 예. 이제 평화의 집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뛰어들어온 그런 상황인 실제 것 총기를 같고 사용할 수 있나요? 있죠. 판문점에서? 다 실탄 권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소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 저 안에는 다 권총을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예. 권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북한군이 우리 남쪽으로 뛰어들어오다가 총을 맞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맞은 그 북한군을 지금 병원에 이제 긴급 후송을 한 것 다시 같습니다.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오후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JSA로 부르죠. 이 지역으로 귀순해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어서 긴급 후송됐다. 여기까지 지금 현재 들어온 소식인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말 JS 안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있었다. 그 귀순도 귀순이지만 그 장소가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바로 우리 북한군이 총을 맞고 예.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는 무력화됐다 그러고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아군에서 그걸 예. 인수를 했겠죠. 예. 그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총격전이 안 벌어졌지. 잘못하면은 아마 양측에서 양측에서 예. 총격전이 벌어졌고 권총이 아니라 그 바로 뒤에 대기하고 있는 예. 뭐 3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긴급 출동해서 아마 전투가 대규모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그냥 그 단발성 그냥 권총 사격만 받고 예. 뭐 끝난 것 같은데 안 그랬으면 아마도 지금 현재 한반도 긴장 상황이 상당히 상황에서, 예. 어려운 상황에서 예. 만약에 여기 전투가 벌어졌으면 예. 크게 확전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좀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관리는 지금 저기 중립관리위원회에서 하나요? 중립국 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예. 2005년 경부터 예. 원래는 저기가 미군이 경비를 하는 그 책임자였습니다. 예. 주한미군 10대 임무 중에서 10대 임무 이양 그래가지고 2005년도쯤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예. 한국군으로 이양했는데 그 중에서 예. 바로 저 판문점 경비까지 우리에게 이양을 했고 예. 그래서 지금은 경비 책임자는 예. 한국군 대대장입니다. 그래서 한국군 중령이 저 경비 책임을 지고 예, 있고 예, 아마 예. 전투를 했으면 미군의 어떤 지휘 없이 한국군 대대장이 지휘를 해서 전투를 한 것 같습니다. 북한 측 지역에서 경계를 쓰던 북한군 한 명이 넘어왔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통해서 뭐 JS 통해서 귀순했는지 그 여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아직 모르지만 예. 저 JSA라고 하는 부대에 예. 다른 지역에 있는 예. 부대원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근데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네. JS 지역에 북한 판문각 쪽에 근무를 하는 북한군 병사라면 네. 사상 검증이 철저하게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철저하죠. 굉장히 네. 뭐 상층부에 있는 어떤 그런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북한 사회의 예. 어떤 그 내부 폭발력이 조금 지금 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 판문각에 근무하는 저 지금 뭐 보이는 저런 병사들은 예. 사상, 체격 뭐 모든 면에서 지금 화면 보시면 저렇게 그렇죠. 상시 지금 많은 경우로 감시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쪽을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저기 예. 근무한 사람들은 사실은 평양으로 돌아가면은 군 내 요직을 차지하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판문점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 우리 남쪽의 방송이나 남쪽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우리 민간인들 자유롭게 저기 신청하면 단체 관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상황 보면 자신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또는 알고 있던 세뇌되어왔던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 아마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예. 조금 어떤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북한 당국이 뭐 항의하지 않을까요? 항의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네 병사가 예. 이렇게 탈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 항의하기 좀 그럴 거고 저 재밌는 게 북한군이 이제 망원경으로 예.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감시보다는 관광을 하고 구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 생활 10년씩 그 전방에 살다 보니까 예. 뭐 바깥에 뭐 소식들 뭐 들을 수도 없는 거고 예.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이렇게 판문점에 오면은 예. 특히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망원경으로 여성들을 구경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10년 동안 여자 구경도 못 하기 때문에 여자 구경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아마도 현재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중국의 제재 자체가 현재 JSA까지 북한군의 그 판문점 그 부대까지도 예. 영향을 미친 거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배도 예. 고프고 예. 또 그 북한군은 자기가 먹을 거를 예. 외지를 키우든가 곡식을 직접 자기가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교전자가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북한군 한 명이 JS 지역을 귀순했는지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 뉴스 시간에 전달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복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